부부가 살면서 수많은 트러블이 있었지만 이번 별거 사태만 팩트로 글 써보려 합니다.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니 남편이 한 달 동안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여 일단 별거 중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남편의 알코올.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하여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소주 2병은 기본으로 마십니다. 거기에 맥주나 하이볼로 2-3잔 입가심하며 일찍 퇴근하거나 다음날 쉬는 날이면 소주 4병 정도 마십니다. 술이 취하면 큰 주사는 없으나 간혹 12조로 말을 할 때도 있고 가끔 화장실을 못 찾아 소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집안 내력에 아버지가 당뇨에 알코올성 치매 있으시고 남편도 당뇨기 있습니다. 이 문제로 아내와 1차적으로 다툼이 있었고 몇 주간 냉전 상태로 지내며 화해할 때는 남편이 평일엔 회식 외엔 술을 입에도 안 댈 것이며 쉬는 날만 먹겠다고 약속을 하여 풀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약속은 점점 지키지 못하고 집에서 반주로 먹기엔 눈치가 보이니 아내와 데이트를 빌미로 외식을 하며 술을 먹는 날이 잦아졌고 그때마다 아내 또한 큰 거부 반응 없이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게 자꾸 잦아지니 아내가 하루는 삐진 어조로 툴툴거려 남편이 아내에게 기분 나쁜 일 있었냐고 물어보니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 안 하다가 꺼낸 말이 말을 해서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말을 하는 거지 못 알아듣는데 말해봤자 스트레스 받아 라고 하여 싸웠습니다. 아내는 왜 자기랑 약속한 걸 지키지 않느냐, 아내랑 약속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냐, 미안한 감정이 없냐,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한 발언들이었냐, 강요한 것도 아니고 네 입으로 네가 꺼낸 말인데 지키지도 못할 말은 왜 했었냐, 내가 좋아서 마신 술도 있겠지만 네가 술을 좋아하니 단번에 끊기도 힘들고 이 문제로 말하면 또 싸울 거 뻔하니까 맞춰준 것 뿐이다. 너는 알코올 의존증을 지나서 중독 수준이다 라고 하였고 남편은 노력하는 건 왜 안 보이냐, 며칠이라도 술 안 먹었었지 않냐, 그것도 노력이다. 너도 술 마실 땐 밥도 안 해도 되고 좋아서 같이 마신 거 아니냐, 그래놓고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 미안해서 충분히 눈치 보며 지내왔다. 너가 화낼 명분으로 내가 약속 안 지킨 걸로 꼬투리를 잡는 거다. 나도 노력하는데 너는 왜 변하는 게 없냐 입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 여직원이 한 명 있는데 이 여직원과의 관계를 아내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직종이 남초 위주 회사인데 그중 홍일점이고 이 여직원과는 4년 정도 함께 근무해왔고 남편이 상사입니다. 현재 사무실은 여직원과 단둘이 사무실을 쓰고 있으며 물론 다른 부서 직원들이나 직장 상사들도 수시로 들락거립니다. 업무 처리 능력이 좋으며 남편은 그 여직원이 남편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존재라 평소 잘 챙겨주고 있으나 아내가 오해하여 직장 내 친한 사람들끼리 한잔하거나 단체 회식 자리 등 아내한테 그 여직원이 포함된다고 굳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내와 그 여직원이 함께 술자리도 많이 가졌고 외적으로는 친한 척하며 지냅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아내가 오해하는 내용은 술자리에 아내가 함께 하자고 하였을 때 남편이 오지 말라고 하고 알고 보면 여직원 포함이라던가 아내와 남편 여직원 셋이서 한잔할 때 아내가 옆에 있는데 여직원이 남편 접시에만 치킨을 덜어주는 것, 남편이 집에서 아내 몰래 여직원과 통화하다가 아내 인기척이 있으니 황급히 끊어버린 것입니다. 통화 사건은 문 너머로 아내가 통화 내용 듣고 있다가 내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서 인기척을 내보니 통화 안 한 척 끊고 딴짓을 하였습니다. 카톡 주고받은 내용에 아내와는 주로 단답형 내용인데 여직원과는 업무 외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이모티콘 써가며 다정한 내용으로 메시지 주고받은 거. 아내는 칼국수를 좋아하는데 남편이 싫어해서 평소 남편과 함께 칼국수를 못 먹었는데 그 여직원이 칼국수를 좋아해서 점심때마다 칼국수를 즐겨 먹으면서 아내가 칼국수 먹자고 하면 싫다고 한다는 점입니다. 또 술에 취해 자다가 잠꼬대로 땡땡씨 사랑해요 라고 발언하는 등등 내용 자체에는 불륜을 의심할 만한 내용은 없으나 아내가 기분 나쁘다고 하여 싸움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기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이며 이 사람이 그만두면 남편이 업무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니 다정하게 한 것뿐 바람핀 적 없다. 이 사람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돈을 벌고 일을 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남편은 이런 오해받는 게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잠꼬대 사건은 직장 내에서 상사든 부하 직원이든 업무를 부탁하였을 때 누구씨 사랑합니다 하는 게 습관되어 잠꼬대를 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외 내용들에 대한 해명은 따로 없었습니다. 아내는 잠을 자야 바람이 아니다. 누가 하나라도 확 잡아당기면 선을 넘을 것 같은 분위기다. 이런 게 오피스 와이프라고 하더라. 아무 사이가 아니라 해도 아내가 상처받았으면 변명이든 앞으로 조심하겠다라는 말이라도 해야지. 왜 되려 적반하장 반응이냐. 회사 내에서도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냐고 소문이 날 정도면 저런 행동들이 정상은 아닌 거다.
업무 부탁건으로 누구씨 사랑해요라고 하는 건 직장 내 성희롱으로 느껴질 수도 있으니 앞으로 안 그러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싸우다가 서로 감정 폭발하여 남편이 발로 선풍기와 간이밥상을 걷어찼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어디서 폭력이냐고 더 버럭하며 TV를 깨부수었고 서로 감정이 격해지고 말싸움하다가 점점 아내의 감정이 더 격해져서 그릇도 다 깨부쉈습니다. 그릇 깨진 건 남편이 치웠고 그 일 이후로 냉전 모드로 서로 말 안 하고 지내다가 아내가 잠 안 자면 바람이 아니라고 했지? 라고 하면서 외간 남자들과 술 먹고 와서는 남자랑 술 마시고 왔다며 자랑하였습니다. 그 후 어찌저찌 넘어가게 되었는데 완전히 오해가 풀린 것은 아니고 이런저런 사소한 문제들까지 겹쳐서 또 싸우게 되었고 아내가 너랑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나한텐 관심도 없어. 늘 잘못은 네가 하고 적반하장으로 네가 더 화내고 사과할 땐 지키지도 못하는 약속들, 그때 순간만 모면하는 도돌이표 같은 네 행동들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한 번만 더 속아보자 하고 계속 참아왔는데 이젠 한계야. 너는 나랑 결혼해서 네 커리어 쌓으며 이뤄놓은 것들이라도 있지. 나는 너를 만나고 이룬 것도 없이 내 수중엔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와이프 상처받은 감정도 이해 못하는 놈이랑 이렇게 안 맞는데 평생 살아갈 자신이 없어. 이혼하자. 고 선언하였습니다. 남편은 너한테 관심 없는 거 아니다. 너를 안 좋아하는데 너랑 살고 있겠냐? 나도 너무 힘들다. 직장은 직장대로 스트레스 받고 너는 이렇게 싸우면 주변 친구한테 속이라도 털어놓지. 나는 말할 것도 없어서 혼자 속으로 삭히며 끙끙 앓는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벌고 있으니 우리 가족이 따뜻한 집에서 밥 먹고 이렇게 살 수 있지 않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뭐가 있냐? 남들처럼 매일 나가서 술을 마시냐? 직장 내 나의 위치가 있다 보니 술자리도 많지만 너 생각해서 거부도 많이 하는데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냐? 입니다. 이혼 발언에 대해서는 남편이 한 달 동안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단 하루도 같은 공간에서는 숨이 막혀 지내기가 힘드니 생각하는 기간을 줄여라 하였고 남편은 한 달이 힘들면 아내 보고 그동안 나가 살으라 하여 아내는 짐 싸서 나갔습니다. 평소 돈 관리는 남편이 다 하는 중이고 아내는 남편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쓰며 내역은 바로 남편에게 문자로 뜹니다. 현금은 아내가 필요하다고 할 때 얼마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물어보고 난 후 5만 원, 10만 원 입금해주는 시스템이며 한 달에 많으면 한두 번 정도이고 이 문제 또한 아내가 하나하나 다 보고하는 것 자체가 감시당하는 것 같으며 생활비 외에 사적으로 지인들과 커피 한 잔, 밥 한 끼 사는 것도 눈치가 보인다고 하여 남편이 그 후로 조심하려고 노력하며 개인 용돈으로 월 60만 원씩 주겠다고 하였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 두세 달 준 후 중단하고 다시 기존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부터 돈 쓰는 것에 대해 큰 터치 안 하려고 하지만 단순하게 그냥 한 번씩 누구랑 어디 간 거야? 라고 묻는 정도만 합니다. 남편 입장은 절대 눈치 주려고 하는 행동은 아니고 그냥 궁금하여 묻는 건데 아내 입장은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사는 것 같다고 합니다. 아내는 평소 거의 집에만 있고 1년에 한두 번 친구들 개모임으로 1박 2일 정도 가며 남편은 평소 7시 출근, 5, 6시 퇴근이며 회사 외에 친구들과 술자리는 잘 하지 않고 회식이나 친한 동료들과 한 달에 작게는 4회, 많게는 8회에서 10회 정도 술자리가 있고 아내와 함께 또는 혼술을 즐겨 먹습니다. 부부간의 외출은 마트, 쇼핑 등 대부분 함께 합니다. 대체 이 문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혼의 정당성이 있는 건가요? 추가.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주시길 바래서 3인칭 시점으로 썼는데 글쓴이가 아내라고 눈치채셨네요. 맞아요. 저는 아내이고 남편과 싸우는 도중에 남편이 어디다 글 써서 묻고 싶다 해서 글 쓰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글 쓰고 싶다 한 거지만 제 입장에서 글을 쓰면 분명히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라 팩트만 가지고 쓰려고 노력했어요. 링크는 남편한테 보내놨는데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늘 회피형 인간이라. 술 문제도 제가 느끼기엔 심각한 주사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인정하지 않으니 최대한 별일 아닌 것 마냥 적었습니다. 사실 저는 술 주사는 스트레스 받긴 해도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이 사람과 살면서 그 정도는 저한테 별일 아니거든요. 하지만 알코올 중독 수준으로 술을 마시는 건 우리가 14년을 살면서 풍족한 재산을 마련해 놓은 것도 아니고 가족 병력도 있는데 그렇다고 너의 생활 습관이 건강하게 지내는 것도 아닌데 너가 잘못되면 토끼 같은 자식 셋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러는 거냐고 너도 부모님 겪어봐서 알지 않냐고 제발 술 좀 줄이자고 늘상 말했어요. 그때마다 남편은 그래야지 하면서도
또 술을 찾고 자기가 다른 취미 없이 하루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유일한 보상이라고 자기도 스트레스 풀 건덕지는 있어야 한다며 말만 줄이겠다였어요. 저도 술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남편의 이런 모습에 질려서 부모 둘 다 취해서 있는 이런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없으니 몇 년 동안 손가락에 꼽을 만큼 마시던 시절도 있었어요. 제가 어쩌다 한 번씩 같이 마셔주면 엄청 좋아했고요. 네가 같이 마셔주니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것 같다는 둥 그런 말들을 자주 해왔기에 밖에서 고생하고 와서 유일한 자기 취미라는데 이것도 너무 막으면 이 사람은 어디서 스트레스 풀까 싶은 마음에 한 병, 두 병 같이 마셔줬어요.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술 취해서 실수한 적도 있지만 제가 한 번 실수하면 남편은 10번 실수하는데 이걸로 제가 술 문제 이야기 꺼내면 너도 그랬잖아. 너는 안 그런 줄 아냐? 라는 말만 해요. 여직원 문제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비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저 굉장히 관대한 여자입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곳 가게 될 수도 있고 여직원이 한 명인데 남편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 제 딴엔 같은 여자라고 남초 회사에서 여자 혼자 많이 힘들겠다고 늘 너가 잘 챙겨줘라 했었는데 그게 이 사달이 날 줄 몰랐네요. 4년 동안 쎄한 부분도 있었고 괜히 질투심에 불타는 여자가 되기 싫어서 말 안 꺼내고 참았던 부분도 많고 남편이 늘 그 여직원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힘들어한다는 둥 그만두려고 한다라고 4년을 들어왔던지라 남편이 그분 없으면 회사 업무가 더 힘들어질까봐 그렇게 행동하는 거겠지 하고 이해도 많이 했어요. 치킨 사건도 제가 남편한테 좀 기분이 나쁘네? 깻잎 논쟁으로 난린데 이게 뭐지? 하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을 때도 제가 과민 반응 보인다고 네가 이러니까 여직원이랑 술자리가 있어도 말을 못한다고 가스라이팅만 오지게 당했네요. 저는 그냥 남편이 그러게 나도 민망하네. 기분 좀 그렇겠다. 여직원이 생각 없이 실수한 걸 거야. 라고만 말해줬어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았을 거예요. 여직원과의 관계에 제가 기분이 안 좋다고 아무리 말해도 조심하겠다는 말도 없이 그럼 어떡하란 거냐며 직장을 관둬버린다는 둥 큰소리만 쳐대서 내가 느끼는 감정 너도 한번 겪어봐라 싶어서 보복 심리에 남자들이랑 술 마시고 들어갔네요. 경제적인 부분도 결혼하고 5, 6년은 제가 관리했었어요. 둘 다 양가 부모 도움 없이 원룸에서 아이 낳아 지금은 비록 전셋집이지만 30평대까지 왔고요. 항상 쪼들리던 시절에 제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더니 생활비가 모자랄 때마다 남편은 왜 돈이 없냐, 어디에 썼길래 없냐, 제가 아무리 나열을 해줘도 이해를 못했던 사람이었고 매달 도돌이표였어요. 하다 지쳐서 너가 한번 해보라며 싹 다 넘겨주면서 대신 금전적으로 부족해도 나한테 입도 코도 떼지 말라 했었고요. 어쨌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남편이 관리 중인데 제가 관리할 때 간섭받고 스트레스 받았던 거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믿고 맡겨야지 해서 사실 아직까지 남편의 정확한 월급도 몰라요. 남편은 얼마 받아서 세금 제하면 얼마가 입금된다고 대충 말은 해주지만 제 눈으로 확인한 적은 없어요. 저 원래 굉장히 외향인이라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새로운 친구 사귀는 것도 거리낌 없는 사람이었는데 경제권 넘겨주고 10,000원짜리 한 장 달라 해도 왜? 뭐하게?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점점 사람 만나는 일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늘 집에만 있고 혼자 마트를 가서 장을 보고 카드를 긁으면 땡땡 마트 갔어? 뭐 샀어? 뭐 샀길래 이 금액이 나와? 이런 전화 곧바로 와서 마트도 웬만하면 혼자 안 갑니다. 물론 왜 샀냐고 화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저런 소리를 들으며 눈치 보게 되고 내가 어딜 가는지 뭘 사는지 숨길 것도 없지만 남편은 힘들게 일하는데 전 놀러 다니는 것 같아서 괜시리 주눅 들게 돼요. 네일 아트나 여자로서 가꾸는 것도 돈 달라 소리 하기 싫어서 웬만하면 셀프로 다 해요. 이런저런 문제로 갇혀 사는 것 같다.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몇만 원 쓰는 것도 눈치 보고 살아야 하냐고 많이 다퉈서 요즘은 좀 덜하긴 해도 돈 없다 아껴 써야 한다로 바뀌었을 뿐 눈치 보는 건 똑같아요. 웃긴 게 그렇다고 남편이 짠돌이는 아니에요. 먹는 거 입는 거 돈 아끼지 않는 편이에요. 쓸 때는 잘 써요. 자기 기분 좋으면 작게는 몇만 원, 크게는 1, 200만 원도 가끔 준 적 있고요. 결국은 돈 모자란다고 다시 가져가는 게 30에서 50%이지만 본인의 소비 스타일과 제 스타일이 달라서 둘 다 서로를 이해 못하는 거네요. 그래서 남편은 저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누리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저 그 흔한 명품 가방도 하나 없고 가끔 제 생일이나 용돈 받으면 그걸로 운동을 하거나 피부과 세일하는 거 찾아서 보톡스 같은 시술 받거나 해요. 이것도 과소비라 생각하면 할 말은 없지만 딱히 제가 과소비한다고는 생각 안 들어요. 그리고 저도 일했어요.
사실 아이 셋 키우면서 핑계일진 몰라도 고학벌도 아닌데 변변한 직장 잡기는 힘들어도 강사일, 식당일, 영업직 등등 남편처럼 한음을 파며 늦게 맞춰도 집에 아이들 봐줄 사람 있으면 저도 제대로 된 직장 잡아서 일했겠죠. 아참, 아이 낳고 첫 아이 7살 때까진 주말 부부였어요. 혼자 아이 셋 케어하고 식당 알바도 했고 아시는 분 현장에서 단순 노가다 등 기간이 길진 못해도 용돈은 벌자 해서 노력도 했네요. 남편은 자기 일 마칠 때 제가 집에 있기를 바랬고 주말에 자기 쉴 때 함께 해주길 바랬어요. 알코올 중독 수준이지만 아이들한테는 엄청 가정적인 아빠거든요. 아이들 살뜰히 잘 챙기는 건 저도 인정해서 여태 나름 가정적인 사람이라 생각하고 참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도 엄마 손이 덜 가는 시기가 되니 저도 제 스스로 제가 젊다면 젊은 나이고 많다면 많은 나이지만 하루 종일 집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느낌도 많이 받았고 뭐라도 배워서 창업을 해보던가 아님 남편 업종 쪽으로 일자리라도 마련해달라고 남편한테 말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해보고 싶은 분야를 듣고도 안 들린 척하거나 다음에 생각해보자고 하며 미루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남편과의 불화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미성년자도 아닌데 이 나이 먹고도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우울감과 자괴감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가장 큰 건 남편이 저와의 약속을 지키는 신용만 하다가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본인 혼자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저를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서 나는 사소한 거에도 이 사람한테 존중받을 수 없구나. 또 참고 넘어가면 며칠 안 지나 결국 또 반복되는 삶이겠지 싶어서 이혼 선언했어요. 아이들한테는 미안하고 눈에 밟힐 것 같아요. 그래도 나와 있으니 정말 살 것 같아요. 남편은 제 저러다가 돈 떨어지고 지푸를 지치면 들어오겠지 싶어서 한 달이라는 시간을 달라 한 것 같고 본인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고작 이런 이유로 이혼을 왜 해야 하는지 납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느끼기엔 제가 시기 질투하며 남편 들들 볶는 여자인 거고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하는 성격이라고 생각하며 저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과 나이가 들어가면서 대화를 하면 제가 A를 이야기하면 B도 아닌 CD를 꺼내서 비유하기에 말도 안 통할 뿐더러 자기 합리화만 해대는 사람이랑 남은 시간 함께하며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저도 제 살 길 찾아야죠. 아이들 셋 달고 나온 것도 아니고 혼자 뭐든 못할 게 뭐 있겠나요? 혼자서 맨 땅에 헤딩하는 거 두려워할 만큼 소심한 여자는 아니라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 구차하게 제발 질질 끌지 말고 하루빨리 저를 좀 놓아주면 좋겠어요. 제 이혼을 응원해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여기서 팩트는 아내가 TV를 보신 게 아닌데요. 전체적인 글을 잘 읽고 이해하셔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중간 내용을 보면 여직원과 남편의 행동이 아내에게 충분히 의심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글을 보면 친한 직장 동료의 선을 넘어선 듯 보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뿐이지 누가 봐도 아내의 말처럼 오피스 와이프 같네요. 남편이 행동을 좀 똑바로 하셔야겠어요. 평소에 술을 매일 마신다고 하는데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아내 말대로 줄이셔야 할 듯. 너무 심해요. 그리고 마지막 돈 타 쓰는 거, 또 카드 쓸 때마다 물어보는 거. 그거 좀 아내 입장에서는 주눅 들고 스트레스 받을 듯 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